안녕하십니까? 벤처경영학과 박효빈입니다. 지금부터 마이셰프의 전략 이슈에 대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발표에서는 간략한 회사 및 사업의 소개와 함께 외부와 산업의 환경 분석, 그리고 분석들을 통해 도출한 전략 이슈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마이셰프는 국내 최초의 밀키트 기업으로 2010년경 국내 DIY 가구 열풍이 불었을 때 요리에 DIY 개념을 넣으면 어떨까라는 궁금증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사업 초기 마이셰프는 크게 성공하지 못했으나 2016년 대규모 공장을 건설하면서 2018년 매출 36억 원을 달성하는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2020년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매출 400억 원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마이셰프는 가정 간편식뿐만 아니라 시크릿 레시피를 활용한 시그니처 소스, 어린이 교육용 키트를 판매합니다. 그리고 온라인 쿠킹 클래스, 쿠킹 스튜디오 등을 통해 소비자와 상호작용이 가능한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 분석을 위한 환경 분석을 보겠습니다. 정치적으로 가장 이슈되는 것이 한국판 뉴딜입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는 새로운 국면을 맞아 비대면화 확산, 디지털 전환 가속화 등 사회 구조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전환은 국가의 디지털 역량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세계경제포럼은 디지털 기반 플랫폼 기업이 지난 10년간 글로벌 GDP 중 신규 부가가치의 70%를 창출한 것으로 나타났고, 디지털 분야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판 뉴딜 어떤 내용일까요? 정부가 발표한 한국판 뉴딜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기 회복을 위해 마련한 국가 프로젝트입니다. 크게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로 구분할 수 있는데, 디지털 뉴딜은 비대면 산업의 육성, 스마트 물류체계 구축 등 디지털 사회 전반에 대한 강화를 이야기합니다. 그린 뉴딜은 녹색 산업으로 저탄소, 친환경 경제의 확대와 지원입니다. 마이셰프는 이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통해 앞으로 다가올 디지털 생태계 강화와 환경 보호에 사업을 집중해야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해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즉석 섭취 편의식품류 간편조리 세트 유형의 신설, 특수의료용도 식품 식단형 식사관리식품 유형 세분화 등입니다. 밀키트 유형을 별도로 신설하였다는 것은 식품관리 안전기준이 더욱 철저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더욱 안전하고 세밀한 생산과 유통관리가 필요합니다. 또한 환자용 식품을 당뇨, 신장질환, 장질환 등 질환별로 세분화하고 도시락이나 밀키트 형태의 환자용 식품으로 가정에서 관리할 수 있는 식단형 식사관리식품 유형이 신설되었습니다. 이처럼 밀키트와 대체식이 새 식품 유형으로 인정받은 만큼 잠재 시장을 개척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거시경제 소비가 둔화되고 경제적인 침체, 실업률은 증가하였으나 반대로 온라인 쇼핑 및 음식 서비스, 식음료품은 매출이 증가했습니다. 필수재에 대한 수요는 꾸준하기 때문에 현 경제 상황에 맞추어 고객 니즈에 맞는 제품을 선보이고, 경제적 불확실성 가중으로 재정 압박에 직면한 소비자들에게 가성비가 높은 제품의 가치를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합니다. 언택트, 즉 비대면은 코로나로 인해 변화한 대표적인 사회 현상 중 하나입니다. 전 세계에서 외출하는 사람들이 크게 줄면서 야생동물과 해양생물의 활동은 활발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부는 금년 1분기에 초미세먼지 농도가 전년 동기 대비 27% 감소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하지만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존재하듯이 면세업은 하늘길이 막히면서 좀처럼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국내 면세점 이용객 수는 618만 명에서 139만 명으로 77% 급감했습니다. 사람들의 활동은 집을 중심으로 변화하였고, 이로 인해 급증한 시장이 바로 음식 산업입니다.
이러한 산업의 성장은 동시에 수많은 일회용품의 소비로 이어졌습니다. 인간의 경제활동 축소에 따른 환경 개선은 일시적일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꾸준하게 제로 웨이스트 운동이 일어나고 있고 국내에도 쓰레기 배출을 줄이는 각 지자체의 그린 뉴딜 사업과 소비자의 일회용품 반환 운동 등 다양한 활동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마이셰프 역시 환경보호를 위한 활동까지 영역을 확대해야 합니다. 식품 업체들의 첨단 기술 경쟁으로 가정 간편식이 더욱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들은 특허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식품업 관련 특허와 실용신안 출원 건수는 2011년 1,407건에서 지난해에는 약 3,000건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특허권을 획득하는 것이 기업을 보호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첨단 기술이 침체된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첨단 기술을 도입하여 생산성 향상 및 인건비를 절감하면 감소한 수요와 수익을 상쇄시킬 수 있고 제품과 서비스 가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혁신적인 먹거리의 진화, 음식과 기술이 결합된 푸드테크가 대표적입니다. 외식업계는 푸드테크라는 지속적인 화두를 던지고 계속해서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다이닝 공간은 혁신과 경험으로 환기되고 있고 이 모든 게 상용화될 미래의 식문화는 어떤 모습일까요? 그 중심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해봐야 합니다. 고객들이 구매 결정을 할 때 보통 가격 외에도 노력이나 시간적 비용을 고려합니다. 기존 베이비 부머가 상대적으로 가격에 더 가치를 두는 구매 결정을 했다면 밀레니얼 세대와 1인 가구는 편리함에 더 중점을 두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최근 유통업계 전반에 편리미엄과 시간테크 트렌드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편리미엄은 편리함과 프리미엄의 합성어로 비용이 좀 더 들더라도 시간이나 노력을 절감할 수 있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말합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가계 동향 조사를 보면 이런 추세가 명확하게 드러나는데 2030 밀레니얼 세대를 중심으로 전체 소비 지출에서 음식 배달을 포함한 외식비 지출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특수 목적이 없는 경우라면 장보기의 선택지는 너무나 많습니다. 굳이 직접 마트에 장을 보러 가는 노력과 시간을 들이지 않더라도 장보기를 대행해주는 서비스가 다양하게 생겨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4년에는 1인 가구가 최대 37.3%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밀레니얼 세대와 1인 가구까지 잡기 위해서는 가격 전략 외에도 생활의 편리함을 더해주는 상품이나 온라인 서비스를 어필해야 합니다. 요즘은 국내 쇼핑을 넘어서 해외 쇼핑이 점차 증가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프에 보이는 바와 같이 온라인 해외 직접 판매 금액은 전년 대비 감소하였지만 온라인 해외 직접 구매액은 약간의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어느 나라에 직접 판매를 많이 할까요? 주요 국가별 온라인 해외 직접 판매액에서는 가까운 중국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지난 5년간 연평균 성장률도 아시아 지역이 3.4%로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우리는 진출 지역으로 시장이 크고 성장률이 높으며 우리와 식문화가 유사한 아시아의 진출이 용이하겠습니다. 그럼 어떤 상품을 판매할 수 있을까요? 식문화 차이를 반영할 필요가 없으면서 K-코스메틱의 장점을 활용할 수 있는 건강 및 미용 제품으로 해외 진출을 모색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산업의 외부, 일반 환경에 대해 살펴보았고, 다음으로 산업 환경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밀키트 산업에는 이미 다수의 경쟁자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대기업도 다양하게 진출하고 있고, 진입장벽이 낮아 언제 어디서 또 다른 강력한 경쟁자가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소비자와 실시간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고 산업 내 트렌드를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가지고 있는 제품들의 인지도를 올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산업 내 경쟁 우위를 선점해야 합니다.
밀키트 산업은 다양한 식품군을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음식과 관련된 모든 기업이 대체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급자는 각 특산지에서 식재료를 생산하는 생산자입니다. 수요자는 꾸준히 증가할 것이며 식품 안전에 대한 관심, 건강 관련 식료품의 수요 증가, 비대면 선호 등으로 소비 방식의 변화가 꾸준히 지속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득의 감소로 제품 구매 시 가성비가 중요해지고 물류 체계 와해로 국산 식자재 수요가 확대되며 판매 채널이 동네 마트와 온라인으로 이동하고 식품 안전과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로 웰니스 식료품 수요가 확대될 것입니다. 오감의 자극, 새로운 맛에 관한 가치는 감소하는 대신 언제 어디서나 부담 없는 식도락과 비대면 기술의 가치가 상승하며 약이 되는 음식, 웰니스 제품이나 건강한 로컬 식자재들이 인기를 얻을 것입니다. 마이셰프를 VRIO 기법으로 분석해 보았습니다.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VRIO 모형으로 그려졌습니다. 마이셰프는 투자 자금, 공장 설비, 인재를 보유하고 있어 기업 가치는 높지만 경쟁사 대비 특허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갖춘 인재는 부족하여 기업이 가진 희소성은 낮습니다. 당장은 기업 보유 자원의 모방이 어렵겠지만 산업의 특성상 추후 모방 가능성은 높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기업 지배구조가 단순하고 빠르게 변화를 읽을 수 있기 때문에 기업 조직이 보유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마이셰프는 임시적 경쟁 우위를 선점한 경쟁 등위 기업입니다. 최초의 밀키트 생산 기업이라는 점, 대규모의 공장 설비, 35억 규모의 투자를 받는 등 기업 보유 자원의 우위 선점 포지션을 꾸준히 유지해야 합니다. 희소성 자원을 보유하고 모방 원가를 높게 갖는 마이셰프만의 고유 자원으로 경쟁 우위를 획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선도적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공장이나 설비와 같은 유형자산 중심 투자보다 특허 기술이나 브랜드와 같은 무형자산 중심의 역량을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VRIO 분석을 통한 대책 전략 이슈입니다. 첫 번째, 마이셰프는 판매 창구를 어디에 집중할 것인가? 온라인과 오프라인 구매 역량은 연결됩니다. 따라서 각 분야의 제품 판매 역량을 분석해 분산, 집중 혹은 단일화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두 번째, 마이셰프는 환경오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상품의 신선함과 안전한 유통은 유지하고 일회용품 배출을 최소화하여 기업의 연속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세 번째, 마이셰프는 세분화된 고객의 니즈를 어떻게 맞출 것인가? 빠르게 변화하는 소비자의 니즈를 이해하고 원하는 제품을 추천할 수 있도록 개인별 세분화된 맞춤 아이디어를 도출하여야 합니다. 또 해당 서비스가 기업에 혹은 밀키트 산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판단과 결정을 해야 합니다. 네 번째, 마이셰프는 아무도 모방할 수 없는 독자적인 희소자원을 마련할 것인가? 수많은 경쟁자는 물론 미래의 잠재 경쟁자들에게서 마이셰프는 독자적인 희소자원을 확보하고 선점한 우위를 견고히 해야 합니다. 고객은 브랜드만을 보고 구매를 결정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공적인 브랜드는 마케팅 비용 절감은 물론 재구매 고객 유지 등 지속적인 경쟁 우위를 구성하게 됩니다. 보유 자원의 첨단 기술을 적용하여 원가 절감과 스마트 공급 체계를 갖추고 트렌드를 반영한 효율적인 마케팅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마이셰프는 경쟁 우위를 선점한 기업이 될 것입니다. 이것으로 마이셰프의 기업 분석과 전략 이슈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